안녕하십니까. 2021년 고 김학순 할머니 공개 증언 30주년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 온라인 추모 문화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올해 기리밀 추모 문화제는 영상으로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래하는 청년문화공연팀 청안의 대표 천호성입니다. 오늘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 모임이 주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 시민행동에 여러 단체와 시민들이 공동 협력하고 있으며 창원시가 후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 진행을 맡은 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래하는 청안의 김지현입니다. 오늘 행사는 추모제, 기리밀 문화제, 결의문 낭독 등 크게 3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추모제 현장에는 함께할 수 없지만 영상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모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과 출연자만으로 각기 다른 시간대에 촬영하였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일본군의 성노예로 참혹하게 인권이 유린되었으나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죄도 배상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원통한 넋을 상기하고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현재 무대 앞쪽에는 우리 지역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영정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죄와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원통한 한을 안고 영면에 드셨을 할머니를 한 분 한 분 모시면서 정중하게 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위로와 추모의 마음을 담아 박영훈님의 공연으로 추모 문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손과 발을 통해 매서 파가리 경찰서에 입고 갔습니다.
새로 죽어가지고 새로 태어서 너만같이 시집도 가고 애기도 되고 또 그런 생각도 있고. 비록 영정으로나마 모실 수밖에 없어서 가슴 아프지만 추모의 마음을 담아 분향과 헌화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상황으로 분향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 대표님과 실무자들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할머니들의 아픔과 한을 온 가슴으로 노래하는 가수 배진아님의 추모곡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름마저도 잊혀진 채 살지만 사랑을 담아둘 마음속에 진홍빛 슬픔만 남았어도 가녀린 꽃잎
가슴에 맺힌 눈물로 그 꽃을 지켜내리. 비를 기다려 울던 세월 하늘 두고 하소연했지. 그 하늘 바뀌어도 낯선 바람 누굴 위해 불었던가. 잊으려도 지으려도 죽어서도 죽지 못하네.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 단 하루는 욕심인가. 비를 기다려 울던 세월 하늘 두고 하소연했지. 그 하늘 바뀌어도 낯선 바람 누굴 위해 불었던가. 잊으려도 지으려도 죽어서도 죽지 못하네.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 단 하루는 욕심인가. 하얀 눈물의 꽃들이 피어나서 짓밟힌 영혼을 지켜내고. 눈물의 꽃이 희망의 꽃이 되는 날, 그날을 기다려 사는 거요. 그 눈물의 꽃이 희망의 꽃이 되는 날, 그때를 기다려 사는 거요. 이로써 202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고 김학순 할머니 공개 증언 30주년에 따른 기념 공연 순서입니다. 김선우 시인의 시 14살 무자는 14살 꽃다운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삶을 산 가엾은 조선 소녀를 그린 시입니다. 이 시에 나오는 무자는 이곳 창원 마산에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침략 전쟁의 위안부였던 무자의 아픔을 불러내줄 홍순현님의 14살 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람에 죽을 먹고 올무리 나무여요 붉게 핀 꿈을 파고 울기는 소녀여 붉은 간이 넘치네요. 두레박을 버려요. 오래전 죽은 달빛 적곱한 위를 맴돌며 흘러 달이 흘린 희디 흰빛 칼날 위에 가득한 밤 돌 젖은 삼배 짚고 어깨를 오라하여 그대 몸속 나으린 여자들의 올영과 함께 해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 얘기, 아주 오래된 오늘 얘기란다. 춤추는 그 애는 용띠 10살 되던 애부터 마산에서 살았지. 처녀를 잡으러 다닌다는 소문이 돌아 화장막에 숨어 수은 날 보낸 때 처음 들었어. 화장할 때 배 터지는 소리, 뼈 타는 소리. 그의 나이 14살. 아버지가 보카를 들었을 때 총대가 먼저 아버지 이마를 찍었어. 새빨간 피 접시꽃 물들에 들어. 옷이나 입혀내려가. 소리치던 어머니 혼절하여 접시꽃을 겁질기고 붉은 물 옮겨 묻은 양단 저고리 깜장 치마 입고 끌려나온 내 나이 14살. 부산 시모노세키 히로시마. 헌병대가 우리를 군대에 인계하고 돌아간 후 군내 살강한 배우들이 위문 공연 와준 날이 있었어. 우산을 돌리며 노래를 불렀지. 깨지지 않은 꿈처럼 봉긋한 우산 참 예뻐서 그날 밤 우산 돌리는 꿈을 꾸었어. 살타는 냄새 안개처럼 희부임한 화장막에서 봉긋한 우산 돌리며 시체들의 가슴팍을 넘나드는 꿈. 부대에서 여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 내 이름은 무자 마이꼬라 불렀네. 그때까지 한 번도 춤춰본 적 없는데. 히로시마에선 밀감과 무화과를 땄다는 군인들이 총끝으로 등을 콕콕 건드리면 노란 밀감이 주렁주렁 서쪽으로 매달려 울컥거렸지. 배가 왔어!
미도 마른 아주 큰 배 위에서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 장교에게서 군가도 배웠지. 파도를 타고 가듯 허리에 손을 얹고 파도를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네. 너면 군도의 파라오, 불맞은 짐승의 입속 같은 파라오. 그의 나이 14살. 우리가 끌려간 곳은 코롤병원 뒤의 위안소. 그러니까 이건 옛날 얘기, 아주 오래된 오늘 얘기란다. 방마다 이름과 번호가 붙어 있었어. 파라오에서도 내 이름은 마이코, 춤추는 마이코. 옷이 발가벗겨져 좁다란 방 안에 던져졌을 때 춤춰란 마이코야. 죽음보다 깊은 내 나이 14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입에서, 코에서, 밑에서, 온몸의 구멍에서 피가 터져 나올 때까지 춤춰란 마이코야. 온몸이 마비되어 황천을 보았네. 검은 하늘 까무룩 찢기며 황천물이 쏟아져.
황천에 몸을 대고 삼쪽을 버팅겼네. 돌 속에 돌려돌 돌 위에 덮네요. 돌에 묶인 달빛이 넋대를 흔드네. 산바람 소녀들 흰 무명 젖줄 타고 헤엄쳐오면 쨍쨍쨍쨍쨍쨍 돌개는 소리. 서천을 건너 천지간의 지옥을 매줄하며 오네요. 돌 속에 돌령들 돌 위에 덮네요. 돌에 묶인 달빛이 넋대를 흔드네. 산바람 소녀들 흰 무명 젖줄 타고 헤엄쳐오면 쨍쨍쨍쨍쨍쨍 돌개는 소리. 서천을 건너 땅화를 흔들며 올려철려 나이 어린 애들은 장로들 차지였어. 아버지, 아버지. 나이 많은 장교가 방문을 밀칠 때 아버지! 소리쳤어. 그러면 널어 허리띠 되잠그고 가는 이도 있었지. 그럴 때마다 깡으로 칼잡이를 걸었어. 벼락 긋고 간 지붕처럼 잠에서 깨고 나면 발바닥이 아팠지. 기 엄마한테 나가서 해! 엄마, 미안해요. 참을 수 없이 지도감을 요구하는 군인에게 대들며 학습 날엔 이가 부러지고 온몸이 멍들었어. 멍든 자리마다 쇠가시불 독사처럼 딸이 틀어 몸속이 구말리 지옥이었지. 지옥을 본 이들 중엔 젖가슴만 만지고 가는 이도 있었어. 어머니가 조선인인 야마모토란 소위가 있었어. 조선말을 잘했고 아리랑을 불렀지. 야마모토가 가져다준 복 하나를 갈았어. 끔찍히도 미웠던 장교 하나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끌려가 등이 터지도록 맞았지.
징용 불려온 조선인 군인들이 아스피린 같은 걸 가져다 주곤 했어. 그 약을 먹으면 다리 아픈 줄도 몰랐고 아래가 터지는 줄도 몰랐지. 통통배에 태워져 여자 없는 섬의 부대에 배로 보내지기도 했어. 한 번 가면 열흘, 606호 주사. 애 못 낳는 주사. 아주 힘들다고 하면 잠 오는 약을 하나씩 주었어. 내 나이 14살. 그러니까 이건 옛날 얘기. 전쟁 후엔 하루에 20-30명, 주말이면 길게 줄 선 군인들이 옷벗을 새도 없이 벨트풀어 총대 옆에 놓고 바닷줄을 풀곤 했어. 사타구니 양옆이 터져 피고름이 흘렀어. 군의관이 와서 터진 걸 닦아내고 가재를 붙여두었지. 정찰기 전투기 복수. 달 안 드는 밤 섬으로 가다 공습 만나며 배에 찡거고 죽은 듯이 기다렸어. 빈 바다에 쏟아지던 불소낙비 정단들. 아침에는 온 바다를 시뻘겋게 거품을 물고 있었어. 언니들 중 며칠 아내가 아파 몸 안 주고 대들다 동굴에 끌려갔어. 아랫배에 총을 쏘고 저 가슴을 베고, 아랫배에 총을 쏘고 저 가슴을 베고, 위에 꼭 요시고 그 언니들이
19살 되자 폭격이 점점 심해졌어. 하룻밤 자고 나면 높은 계급의 군인들이 자결하곤 했지. 우리에게 잘해주던 야마모토도 칼자루를 땅에 꽂고 엎어져 죽었어. 우리에게 달려들던 군인들도 아침 저녁으로 죽었어. 전쟁이 끝날 무렵이었어. 밝은 무수한 뱃말 위에 서늘한 달의 끈에 삼백하며 오는 그대 볼마루니 넘실거리네 전등엔 오래전 나라와 덮인가 볼일 붉은 물의 친구 반바람 돌꽃들 청동마을 울리네. 달의 문이 열리네. 죄로 무거운 돌을 삼키고 돌 속에 갇힌 이들 오진네. 배암이 흰 달을 삼키듯 천지간 지옥이 뜨거워지네. 겹겹의 하늘이 소녀들 다리 사이에서 흐느끼네. 가릴 곳 없는 알몸으로 그대가 엮은 광줄이 활짝 열리네. 그대의 열린 눈, 죽은 냄새를 맡은 온 산의 수컷들이 죽은 아기를 베는 파라오를 나왔네. 1946년. 그러니까 이건 옛날 얘기. 집에 도착하니 정월 초하루. 어머니가 장독대 위에 물 세 공기 떠놓고 울며
절하고 있었네. 정월 초하루라 내 제사를 지내는 거였네. 아주 오래된 오늘 얘기란다. 하라오에서 당한 일을 입 밖에 내본 적 없네. 평생 누구와도 목욕을 같이 가지 않았네. 나는 용띠 1928년 히코네시에서 태어났지. 내 이름은 순애. 10살 되던 애 마산에서 살았지.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 모임의 이경희 대표님께서 202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 추모 문화재의 의미를 전달하는 대회사 순서입니다. 올해 8월 14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공개 증언하신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의 공개 증언은 엄청난 수치와 모멸을 평생 감수할 숭고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입니다. 그 용기는 그동안 고통으로 침묵을 견디고 있던 많은 피해자들의 입을 열게 하였고, 여성인권 유린의 참혹한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그토록 외치던 역사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실 왜곡과 역사 부정 목소리만 계속 여기저기 난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5년에 굴욕적이고 기만적인 한일 합의라는 더 큰 강을 아직 우리는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성도 사죄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피해자들의 영령들에게 정말 면목 없고 송구하기 그지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이 영령들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외치신 것은 단지 억울한 한풀이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이 더 이상
성놀이개로 유린되지 않는 세상, 여자들이 성노예로 착취되지 않는 세상, 전쟁과 지배의 도구로 여성들이 끌려가고 억압되지 않는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할머니들의 뜻이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께서 공개 증언하신 날이 마침 8.15 광복절 바로 전날입니다. 저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유린의 역사를 올바르게 청산하지 못한 해방은 결코 진정한 해방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머니들께서 그렇게 몸소리치며 두려워하시던 전쟁의 그림자가 아직도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 땅과 우리 바다에서 전쟁 연습이 수시로 행해지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자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거리와 직장, 군대, 학교 곳곳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께서 피눈물로 호소하신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은 아직도 저 멀리에 있습니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미를 맞이하여, 그리고 김학순 할머니가 외치신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 함께 할머니들 영령 앞에 다시 한번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저 뻔뻔하고 기만적인 역사 왜곡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이 땅에 여성 인권 유린의 흔적을 없애는데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되찾는 일에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힘을 모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께서 진정 원하던 세상을 우리 그냥 오늘 하루 기리밀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힘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 할머니들 영령 앞에, 김학순 할머니의 외침 앞에 다 같이 다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성무 창원시장님의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장 허성무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맞이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30년 전 고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 사실 첫 정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이경희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는 것은 고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 사실에 대한 첫 정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할머니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랜 침묵의 벽을 깨셨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에 힘입어 할머니들은 피해자에서 나아가 평화와 여성 인권 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아오셨고 세상은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세 분의 할머니께서 생존해 계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들과 함께할 날이 많지 않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 분의 할머니께서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피겠습니다. 오늘 기림의 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더 깊이 공감하고
그분들의 용기와 목소리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행사와 집회 현장에 항상 함께해 주시는 가수 이경민님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올해 기리밀 문화제도 더욱 풍성해지고 의미도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공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울어도 마디마디 맺혀있는 그날의 기억들이 더 검게 타올라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는 세월 아프고 분해서 가슴만 치다 이제 붉게 소리칠 테니 꽃을 피워라 세상에 없던 일을 만든 것이 아니다. 있었던 일을 당했던 일을 가슴 치며 얘기한 날이다. 오래되었으니 잊혀지겠지 라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여 한이 쌓여서 멈춰버린 시간 우리에겐 어제 일이다. 세월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만 치다 이제 붉게 소리칠 테니 꽃을 피워라 세상에 없던 일을 만든 것이 아니다. 있었던 일을 당했던 일을 가슴 치며 얘기한 날이다. 오래되었으니 잊혀지겠지 라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여 한이 쌓여서 멈춰버린 시간 우리에겐 어제 일이다. 감추고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받을 건 하나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라. 오래되었으니 모른단 말아. 거짓 종이들을 내밀지 마라. 점이고 점여 잊혀지지 않는 우리에게 너 제일이다. 점이고 점여 잊혀지지 않는 우리에게 너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의 생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이 위안부는 없었다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셨던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하고 원통해서 죽겠어. 세상에 말을 못하고 살다니. 내가 이런 말을 해갖고 내가 일본 사람들이 죽을란지도 모른다 하면서도 내가 죽기 전에 말은 한 번 해야 쓰겠다. 나 대신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싶어서 말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1991년 김학순 할머니는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내용을 증언했다. 일본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추악한 전쟁 범죄를 폭로한 것이다.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달라들었고 강제로 달라들적엔 정말 기가 막혀. 하도 입살을 깨물고 도망을 가려고 뿌리치고 도망을 나오다가 붙잡혀서 끌어가면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고 말이야. 나 그때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은 내 이 마음이 아주 그냥 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생각을 하면. 김학순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인 후 어렵게 살다가 16살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가 위안부가 됐다. 아버지는 밤낮 독립군들 댕기면서 따라댕기며 밥 해주고 대다 우리 집에 데려다가 밥 해주고 그러다 끌려갔단다. 어려서 들은 소리지만서도 그걸 가만히 깨득을 해보니까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그래서 알게 된 거고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히지. 아버지 일을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서 세상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집안은 아주 멸종을 만들어 놓으니 나는 나라고 그러다가 딸 하나 있는 걸 세상에 엄마가 그 어린 것을 데리고 다니면 참말로 그만치나 이만치나 키고는 이렇게 16살 난 것을 딱 끌어다 갔다 와서 그 군대에다 일본 군대에다 넣어갖고 그렇게 참 강제로 그 모양을 해갖고 사람 이꼴 만들어갖고 평생을 이렇게 혼자 살면서 참말 남 안 보는 데서 밤낮 눈물로 세상을 살게 하니 정말로 그 부은이가 그 화를 다 뭐 어떻게 해야 풀지를 모르겠어. 아주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생각할수록 분하고 나하고 죽겠어. 아주 그냥 아주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 펄펄 뛰다가 내가 죽겠어. 그래서 더 이렇게 일해야 되는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러는가, 막 호흡 곤란인데. 그리고 (16살) 어린 소녀는
일본군이 운영하던 위안부 수용시설에서 온갖 능욕을 당했다. 그 끔찍한 기억 때문에 할머니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왔다. 젊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도 못했어. 남 부끄러운 생각이. 우선 부끄러운 생각부터. 이제 늙으니까 좀 창피도 이제는 뭐 괜찮아. 좀 해놨으니까 뭐. 그런데 젊었을 때는 남 부끄럽다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남 부끄러울 것 아니야? 세상에 남과 같은 세상을 못 살고 일본 군대에 끌려가고 그래 위안부 노릇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 오히려 알면은 알고 상부에서라도 다 거시기 해줬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갔다 온 사람은 아주 천하게 생각을 하고 누가 상대를 안 하려고 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밤낮 숨어서 울기나 했지. 소리 안 내고 눈물만 흘렸지 말해볼 데가 없어졌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온 세상. 이제는 단순 생각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어떻게 됐든지 그냥 복수. 저놈들한테 잘못됐다 소리 듣는 거지. 잘못됐다 소리 듣는 거. 아니, 원이 그거야지. 다른 건 없어. 다음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하원호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님의 일본군 위안부 기리미를 맞이하는 연대사가 있겠습니다. 예, 다시 8.15 광복절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우리 가슴 속에는 일제가 저질렀던 만행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8월 14일 날 30년 전에 폭로를 했습니다. 위안부 내가 증인이다고. 그런데도 거기에 정치권이나 일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정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정치권에서 해결 안 하고 일본까지도 전혀 협조가 안 되고 해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정자들은 그냥 묻어두고 세월이 가면은 잊혀지리라 믿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중들이나 우리 백성들은 특히 고통받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그 한을 가슴에 백돌처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는 풀어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폭로를 한 이후에 수요 집회만 1,500회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아무도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2019년도에 UN 평화 대표단으로 대한민국에서 한 10여 분이 같이 가서 활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워싱턴 DC에 소녀상을 제작하기로 세우기로 해서 1년 전부터 세웠지만 일본의 방해로 못 세우고 있다가 10월 27일 날 기림비를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고 하면서 많은 감회가 있었고 참으로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는 일본의 작태들을 보면서 전 세계가 분노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역사의 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정부가 안 나서고 일본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미 나서고 있지만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아마 투쟁을 할 겁니다. 묻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잊는다고 잊혀질 일이 아닙니다. 감춘다고 감춰질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위안부 문제 이제는
정치권이 제대로 나서야 됩니다. 한 번도 해결은 하지 않은 정권들, 정치가들, 또 일본 제국주의자들, 역사 앞에 언제까지 죄인으로 남을 겁니까? 더 이상 우리 민중들의 분노를 잊지 마십시오. 가슴에 새겨진 피멍울들은 결국은 분노의 화살이 되어서 되돌아갈 겁니다. 할머니들의 한, 노동자들의 한들이 잊혀질 때까지 우리들은 투쟁할 것이고 기필코 해결해 나갈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죄하십시오. 배상하십시오. 그것이 나라를 지켜가고 일본도 살아남는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부들 이제는 제대로 나서십시오.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겁니까? 함께 해결해서 기필코 진정으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민족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장설 지역 청년들을 대표하여 진보 대학생 넷의 강선희 경남 대표의 연대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대표 강선희입니다. 30년 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을 시작으로 나라를 잃은 민중들의 아픔이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전쟁에 의해서 여성과 약자는 처절하게 희생당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범죄자는 그리고 전범국은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는 이곳에 없는 일일까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모습만을 바꾸어 지금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자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가 없는 나라의 민중들에게는 삶도 인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나 시간이 흐르고도 투쟁을 하는 이유입니다.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 나가면서 이렇게 싸우는 이유입니다. 다시는 이곳의 여성과 약자가 또 이 땅에 사는 민중들에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에 이 반복되는 고통의 고리를 끊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자주를 되찾을 때까지 또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를 받고 충분한 배상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투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보 대학생 넷의 청년들이 준비한 공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의지를 담은 청년들의 힘찬 공연을 보겠습니다. 한판 싸움이 다가올 수
않고 여긴다면은 날마다 희망이라오. 저들에게 진실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지쳤다고 믿는다면 그건 하룻밤의 꿈이라는 걸. 동지들아 몰아쳐가자. 끝이 보일수록 처음처럼.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반드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노래로 담은 최성문 선생님의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정말 여기가 끝일까? 우리들이 꿈꾸던 세상은 정말 이대로 멈추나? 우리들이 외치던 함성은 아직도 거리에 가슴 아픈 수많은 사람들, 춥고 어두운 골목에서 헤매이는 사람들, 위로받지 못하고 내버려진 사람들, 그토록 많은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아직도 내 뒤를 한 걸음 있다면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걸어갈 길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가슴 아픈 수많은 사람들, 춥고 어두운 골목에서 헤매이는 사람들, 위로받지 못하고 내버려진 사람들, 그토록 많은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아직도 내 뒤를 한 걸음 있다면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걸어갈 길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내 뒤를 한 걸음 있다면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걸어갈 길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여성, 노동, 장애인 단체의 대표님들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끝까지 지켜내고 일본 정부로부터 반드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의 기회로 삼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는 시간입니다.
결의문은 서가원 디딤장애인 성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님, 오혜진 민주노총 한국사년 창원 지부장님, 송가영 양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시민들의 연대 활동을 통한 피해자분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평화와 정의를 염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삶을 계승하고자 세계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평화비 건립 운동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생존자들 간의 연대를 통한 인권 회복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는 그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끊임없이 생동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그들이 행한 과거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절절하게 사죄하며 배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장애가 있는 분이 폭염에 옥탑방에서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우리 할머니도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미소를 지을 것을 상상합니다. 상상이 현실로 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일본 제국이 전시하에서 자행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 행위이다. 전쟁 범죄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겪은 온갖 구타와 학대, 성폭력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헤아리기 어렵다. 일본 제국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세계 각국의 여성들을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성노예로 만든 범죄는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여전히 반성과 사죄는커녕 이 끔찍하고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덮고 지우려는 파렴치한 시도를 하고 있어 피해 생존자들의 아픈 가슴을 계속 핥히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 세대와 동떨어진 역사 속의 한 사건이 아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난민 수용소에서는 여성 대상의 성폭력이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7년 헐리우드에서 촉발된 성폭력 고발 미투는 현재 진행형이며 우리 여성들은 전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성폭력이라는 전쟁을 마주하고 있다. 다시는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용기 내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당당하게 밝힌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자존감 회복을 위해 위안부 기림일 행사를 맞이하여 우리는 여성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 섰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야말로 국제사회 여성 인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가 벌인 만행에 대해 사과하라. 우리 여성들은 30년의 세월과 1,500번의 수요 시위를 넘어서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범죄 인정과 사죄의 그날까지 외침에 앞장설 것이다. 기필코 이 땅에 여성의 억압과 사슬을 끊을 때까지 함께 외치는 연대의 목소리로 여성 인권 회복의 횃불을 높게 쳐들 것이다. 해방 후 지금까지 친미 사대에 빠져 빗맺힌 역사를 폄하하고 왜곡하는 자들 때문에 지금도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훼손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는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다. 이런 피해자들 위해 나서야 할 정권은 외교적 문제와 토착 왜구들을 핑계로 외면하고 있기에 더욱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무엇인가?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는 무엇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지켜내지 못하고 희생되고
탄압받고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그 피 어린 한과 응어리를 제대로 풀 수 있게 국가적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지내온 지금의 현실은 아직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소녀상에 대한 탄압, 일본 기업들의 착취가 이어지고 있다. 역사는 기억한다. 국가가 국가로서 국민을 외면한 순간 이 땅에는 또다시 피 어린 역사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 땅의 민중은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아무리 정부가 외면하고 덮으려 해도 그 쓰라린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이 있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그 투쟁에 선봉에 서서 투쟁할 것이다. 고 김학순 공개 증언 30주년 제9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 행사를 이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수치와 비난을 무릅쓰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온몸으로 증언해 주신 김학순 할머니의 그 숭고하신 용기와 정신을 이어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의 그날까지 이제는 우리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되어 외치고 실천할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그 길에 늘 함께해 주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